임펄스 응답을 알면 시스템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출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개념인데, 물론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디퍼런시이케이션으로 주어진 시스템에 임펄스 응답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응답 함수가 디퍼런시이케이션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입력을 임펄스 펑션으로 주었을 때 이 출력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펄스 응답 함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구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식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뭔지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는 디퍼런시이케이션을 통해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도 알파의 n승처럼 나서,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는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부터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구할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는 그 방식 그대로 알파 n이라고 놓고,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n차 차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n개의 근이 나오겠죠. 그게 n개의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근일 수도 있고, 트리플 근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n개의 다른 그 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이 n개가 있든 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간에 그 근을 이용해서 결국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을 결정할 텐데, 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이 스테이블 하려면 모든 근의 크기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봤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런 거였죠. 자, 예제 7.14번에 보면 임펄스 응답을 구하세요 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하고 동일한 질문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2차 차분 방정식에 이런 디퍼런시이케이션이 있을 때 그 입력을 임펄스 펑션을 이용하고 이니셜 컨디션을 제로로 놓은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디퍼런시이케이션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도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그러면 xn을 델타 n으로 놓고 저 이니셜 컨디션을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때 요것을 이용해서 요것을 0으로 해서 특성 방정식을 풀면 근이 2개 나오는데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의 의미가 뭐냐면 크기가 1보다 작다고요. 그럴 때만 이제 스테이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봤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차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라 할 때 입력도 주어지고 이니셜 컨디션도 제로 상태로 놨을 때 근을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출력을 구하는 거지만,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개념에서는 저기 보면 이 0이라고 표현한 게 결국은 그거죠. 뭐죠? 제차해 말고 이죠. 파티큘라 솔루션, 특수해가 0이란 말이에요. 특수해가 0이고 이니셜 컨디션도 제로상, 그러니까 그 스토어드 에너지가 0인 상태. 그랬을 때 그 0인 상태에서 Y0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H0예요. H0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H1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결정하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력이지만 이 경우에 출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임펄스 리스폰스다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임펄스 펑션으로 어떤 신호든지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n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이 xn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저런 신호들의 시퀀스잖아요. 시퀀스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한번 이제 좀 써보면 xn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이 xn이라는 신호는 x의 마이너스 1, x의 0, x의 1, x의 2 이런 신호들의 시퀀스일 거란 말이에요. 시퀀스일 때 저기다 써놓은 것이 x of k를 하나 좀 대표 선수로 이렇게 써놨지요. 이랬을 때, 자, xn이라는 것은 사실 이 경우에는 신호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신호의 시퀀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예요. x of n이라는 신호의 시퀀스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xn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n일 때, 시간 n일 때의 신호가 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뭐 과거에 있는 값은 안 주어졌으니까 모르지만 x가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마이너스 1이다. n이 0일 때는 x의 0이다. 뭐 이렇게 주저리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너무 간단하고 별 의미를 담지 못하니까 이거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한 큐에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덧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x-1이라는 요 값이 의미가 언제 있느냐 하면 델타 n 플러스 1일 때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델타 n 플러스 1이 1이다라는 건 언제만 1이죠? n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일 땐 요 값이 맞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x0라는 값이 의미가 있는 것은 델타 n일 때이죠. 델타 n이 1일 때, 곧 n이 0일 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x1에 델타 n-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n에서의 신호는 임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는 개념을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YN이라는 것은 입력이 들어가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이 대문자 H로 쓰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기를 XN이라는 신호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라면 처리를 해주는 거죠. 신호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때 이 H에서 어떤 것을 처리해 주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용하자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에 델타 n 플러스 1 플러스 x0의 델타 n 플러스 x1의 델타 n 마이너스 1 그리고
xk에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그 기억해야 될 어떤 이제 포인트란 말입니다. n-k 어떻게 그걸 알아냈죠? n-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오화죠. 오화. n이 -1일 땐 요 신호가 들어오고 n이 0일 때는 요 신호가 들어오고 n이 1일 때는 요 신호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 인덱스의 조합을 보면 인덱스의 합이 n이 되는 거예요. 여기 n이 되는 거라고요. 요 인덱스의 합도 n이죠. 요것도 인덱스의 합이 n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덱스의 합이 n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썼겠네요. 서메이션 h를 요걸 서메이션으로 써서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k에 델타 n-k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게 시스템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것은 요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심플해요. 질문은 심플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어느 걸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n이라는 시간 변수가 들어가는 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n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x of k라는 건 상수예요. 샘플 값이라고 해요. 샘플 값. 샘플 값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샘플 값은 말하자면 있죠.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올 때 그 입력 신호에 몇 개, 몇 배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죠. 요게 영향을 미치는 건 요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기를 요거는 그냥 상수니까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of k라는 것이 있으면서 요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기를 델타 n-k를 해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것에 입력으로 들어가기를 델타 n이 들어간 것을 이걸 h of n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의 정의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건 k만큼 딜레이 된 거죠. k만큼 딜레이 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델타의 n-k k만큼 딜레이 된 것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시스템에서 구해진 거는 결국은 요거하고 관계가 될 텐데 요거하고 관계를 n-k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 이걸 우리는 타임 인베리언이라고 합니다. k만큼 딜레이가 돼도 출력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물론 타임 베리언이라는 개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타임 인베리언이라고. 그럼 타임 인베리언이라고 한다면 이거와 이것에 의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 되냐 하면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of k에 이게 결국 뭐겠어요? 저것에 의하면 h of n-k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 이 인덱스와 이 인덱스의 합이 n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핵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H라는 것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데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시퀀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H0, H1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또는 이것이 자 이렇게 가보죠. XN이라는 신호가 있고 XN-1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N이라는 것은 N이라는 시간에서지만 그걸 현재라고 그럽시다. N이라는 현재 시간에서의 입력 신호 그런 뜻이죠. 요거는 뭐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 될 거예요. 요게 현재 신호라면 요거는 한 타임 전의 신호죠. 한 타임 전의 신호예요. 그럼 이제 이것하고 요것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조합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것에 XN하고 H0하고 관계를 맺어요? 아니면 H1하고 관계를 맺어요? 다른 거 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인덱스의 합이 어떻게 하면 n이 나오는가를 보면 되죠. 왜냐면 이게 인덱스의 합이 n이잖아요. 그러면 xn하고 h0하고 관계를 맺어요? h1하고 관계를 맺어요? h0죠. 요거는요. xn-이라고 관계를 맺는 거는 h1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 신호라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예요. 그죠? 이게 현재 신호라고 하면 이건 한 타임 먼저 있는 과거 신호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요거에 곱해주는 그런 요소니까 현재의 신호를 영향 미치는 요소인데 요건 어때요? 그거보다 한 타임 먼저 전에 신호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이제 컨볼루션에 나타나 있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컨볼루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요거는 K니까 K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면 이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 빼주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인덱스가 서로 합해주면 n이 되는 것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실제의 그 계산을 보면 신호를 두 개로 본다 그러면 두 신호가 있을 때 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폴딩을 해요. 폴딩을 한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현재의 입력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무게중심, 무게값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게 과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과거인데 이게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이건 사실은 뭐 그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 두 개의 입력 신호와 임펄스 신호가 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신호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어차피 컨볼루션 썸이든지 컨볼루션 인테그럴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폴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폴딩하는 건 접는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슬라이딩 하면서 인테그럴 하든지 썸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요 식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해할 때에 그 의미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요 식은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H of K의 X n-K로 적어도 무방하지요.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덱스의 합이 n이 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이런 계산하는 게 우리 이제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저렇게 성적을 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XN이라는 게 6월 달에 이제 우리 성적이 나온다고요. 그럼 6월 달의 성적과 N-1이면 5월 달이겠죠? N-2면 4월 달이죠? N-3은 3월 달이에요. 그래서 4번의 시험을 본다 그러면 4번의 시험이 그 무게값이 똑같다 그러면 4분의 1씩이라는 무게값을 곱해준 것으로서 이제 성적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럼 그게 이제 수식으로 말하면 이런 수식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우리가 지금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신호 처리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성적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YN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였어요. HK라는 것이 HN이라는 것이 4개만 있었죠. 그러니까 0.25, 0.25, 0.25 그리고 0.25 이렇게 4개의 값이 있고 이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가 finite duration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길이가 유한한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그 핵심으로 짚었던 것처럼 이게 H0고 H1이고 H2고 H3라고 한다면 6월 달에 볼 때 6월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겠지 이거는요.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5월 달 성적 이거는요. 4월 달 성적 이건 3월 달 성적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게중심이 다 똑같기 때문에 0.25는 다 똑같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 y of n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이기 때문에 H0 플러스 H0와 H1과 H2와 H3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Y 입력 신호가 XN 해서 인덱스 합이 N인 거. 그리고 여기는요. X의 N-1 이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5월달 성적. 이거는 6월달 성적, 5월달 성적. 여기는요. X의 N-2 해서 4월달 성적. 그리고 여기는 X의 N-3 해서 3월달 성적을 평균 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호처리예요. 그러니까 신호처리가 저기 뭐 먼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방법이 바로 신호처리인 거예요. 저렇게 신호처리해서 성적을 내는 이유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제거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저게 로우 패스 필터거든요. 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패싱 시키는 필터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평균이란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적을 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다시 한번 임펄스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런 거라면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 그래서 이거는 OR라는 개념으로 n이 0일 때만 0일 때만 값이 존재하고 이건 n이 1일 때만 값이 존재하고 이건 n이 2일 때만 값이 존재하고 저건 n이 3일 때만 값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리커시브 시스템이라는 말하고 난 리커시브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걸 이제 혹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말할 때 분류하기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FIR이 있고 IIR이 있어요. 이때 FIR이라는 것은 finite duration이라고 했으니까 IIR은 infinite duration 이런 뜻이에요. infinite duration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풀어왔듯이 뭐 이런 거예요. 3분의 1에 n승 마이너스 2분의 1이 뭔지 모르겠네.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2의 3분의 1에 n승 3의 2분의 1에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한다면 이거의 듀레이션은 얼마나 길어요? 무한대죠. 무한대잖아요. 계속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왜냐 n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 값도 줄고 이 값도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뜻하냐 하면 그 근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만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줘도 스테이블하다, 사그라진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IIR이라고 그러는데 FIR, IIR이 있지만 이런 분류가 있지만 이제 리커시브하고 리커시브라는 개념과 난 리커시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요거하고 요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요거하고 요걸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리커시브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은 그 평균을 내는 거는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이런 형태였었는데 그게 난 리커시브라고요. 난 리커시브라는 건 뭐냐면 출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력을 결정하는데 입력만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이 출력을 구하는데 과거의 출력을 이용했잖아요. 요걸 리커시브라고 한다고. 근데 요것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FIR도 난 리커시브로 표현할 수가 있고 리커시브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커시브, 난 리커시브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리커시브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저걸 가리켜서 우리는 피드백, 자동 제어, 피드백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력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 출력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랑 같은 내용이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yn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yn-1은 여기다가 n 대신에 n-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n-1을 대입해서 여기 n-1, 여기는 n-k인데 n-1-k인데 그렇다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공통되는 텀이 이거는 공통되잖아요.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걸 빼면 요거는 상쇄된다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6월달에 평균을 낸 것이 있다면 7월달 평균 내는 거는 6월달 평균에서 뭘 빼면 돼요? 빼주기를 원래 6월달 평균은 6, 5, 4, 3이잖아요. 그래서 3월달 걸 빼고 7월달 걸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는 6월달 평균을 낸 게 있었어요. 7월달에 볼 때 6월달 전달의 평균을 낸 것에 그래서 7월달 말하자면 이제 관리비 이럽시다. 관리비 6월달 관리비예요. 6월달 관리비. 요건 7월달 관리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6월달 다시요. 이건 6월달에 지난 4달의 관리비 평균이니까 요건 7월달에 지난 4달의 관리비 평균. 그럼 이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 거기에다가 7월달 걸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달 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의미인데 그게 수식으로 나오니까 수식으로 우리는 너무 이제 조금 조급해하거나 겁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이 수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겁먹지 말고 좀 재밌게 별것 아니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non-recursive 시스템이나 recursive 시스템이나 똑같다. 그럴 때 여기는 피드백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피드백을 사용하는 non-recursive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식은 결국은 IIR이다. 이거는 FIR이 아니라 IIR이고, 그 IIR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non-recursively는 구현 못해요. 네? 왜냐하면 non-recursively 구현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수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쓴 대로 이 곱하기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아까 평균 구할 때는 곱하기가 FIR로 해도 4개만 있었으면 됐죠. 4개 곱하기 해서 더해주면 됐는데 이거는요. 곱하기가 무한대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구현 못하고 오히려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프로그램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 이거 이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거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고, 요것만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같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컨볼루션 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의 그 관찰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다고요. 결국 출력 y over n이라는 것은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of k에 h of n-k든지 아니면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h of k에 x of n-k든지 이렇게 컨볼루션 썸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n-k가 있으며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n-k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든 저렇게 계산을 하든 간에 n이라는 시간에서의 이 n이라는 것은 결국은 k 플러스 n-k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부터 쓰면 n-k에 플러스 k를 하든지 하는 그런 이제 조합에 결국은 곱셈이 필요하고 그걸 다 더하는 거다 그런 얘기. 아까 그 평균값을 구할 때는 몇 번 곱했어요? 4번 곱했죠? 그리고 3번 더해줘요.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불어서 더하기가 있는 그런 계산이 그거는 컨볼루션 썸인데 요것만 알면 그 계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저기 나온 것이듯이 fold and add라는 방법이에요. fold and add method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fold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컨볼루션이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fold를 해서 거꾸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이. 그 개념이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기다 쓴 이유는 이겁니다. 자, H0라는 값이 있고 H1이라는 값이 있고 H2라는 값이 있고 H3라는 값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랬을 때
여기에 x0 값도 들어오고 x1도 들어오고 x2도 들어오고 x3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입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fold and add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하면 되는 것으로서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x0에다가 h0를 곱한 것이니까 인덱스 합이 0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x1에다가 h0를 곱한 것이니까 인덱스 합이 1이라고요. 인덱스 합이 0인 게 또 있을까요? 저기 뒤에 앉은 친구도 여기 좀 보고 인덱스의 합이 0인 게 또 있을까요? 없죠. 저거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인덱스 합이 요것인 거 요거 하나가 결국은 뭘로 결정되는 거냐면 y0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덱스 합이 1이죠. 그러면 여기도 x0와 h1이라는 것이 인덱스 합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하고는 합해져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y1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덱스 합이 1이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전의 값들은 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와서 x2에다가 여기는 h0라는 값이니까 인덱스 합이 2가 됐어요. 여기는 x1이 있고 h1이니까 이것도 인덱스 합이 2네요. 여기도 h2에 x0니까 인덱스 합이 2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가 인덱스 합이 3이 2가 되는 세 개가 더해서 무엇이 되냐면 y2가 된다고요. 여기도 써봅시다. x3에 h0 그럼 이건 인덱스 합이 3이에요. 여기도 x부터 먼저 쓰면 x2에 h1이니까 인덱스 합이 3이에요. 여기도 x1에 h2니까 인덱스 합이 3이에요. 여기 또 하나 있죠. x0에 h3이니까 인덱스 합이 3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다 더하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빨간 걸로 이렇게 4개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y3이 된다는 거죠. 원리만 알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도표만 그려서 그냥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임펄스 리스폰스의 계수값이 4개인데 여기는 4개가 다 사용됐지만 여기는 3개가 사용됐죠. 여기는 2개가 사용됐죠. 여기는 하나만 사용됐죠. 왜 그래? 결국은 입력값이 과거에는 0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의미는 뭐냐면 h1이 과거의 값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0이기 때문에 안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0인 값이 3개 더 사용되는 거고 여기는 2개가 더 사용되는 거고 여기는 1개가 더 사용되는 거죠. 여긴 4개가 사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어요. 여기다 써보면 이게 x1에 h3니까 인덱스의 합이 4 이거 x2에 h2니까 인덱스의 합이 4 x3에 h1이니까 인덱스 합이 4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왜 1, 2, 3만 사용됐을까요? h0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값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어왔다 그러면 미래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그게 y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요? 이거는 y5일 테고 요거는 y6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예를 든 것으로 보면 xn이라는 것은 x0와 x1과 x2와 x3까지 해서 4개의 신호 길이가 있었고 임펄스 리스폰스도 H0와 H1과 H2와 H3라는 4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인덱스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인덱스의 합이 가능한 숫자가 얼마가 나와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6까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의 길이가 m이라고 그러고 이것의 길이가 l이라고 그러면 총 가능한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k는 m 플러스 l 마이너스 1개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죠? 이게 4개고 저게 4개니까 4개 더해서 거기서 하나 뺀 거.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인덱스의 합으로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많아요. 입력 신호가 4개가 들어왔다. 모든 출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출력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겁니까? 4개 아니거든요. 자, 입력 신호가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출력 신호가 몇 개인지는 뭐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길이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가령 예를 들어서 H0만 있다. H0만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메모리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냥 입력 신호 들어가는 대로 출력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스템은 메모리 시스템이라고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임펄스 리스폰스의 길이가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또는 인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인파이나이트 하다 그러면 출력 신호는 무한대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컨볼루션 썸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폴드 앤 애드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폴드 앤 애드 메소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컨볼루션 썸을 할 때 우리가 특징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제는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LTI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LTI 시스템이 코자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 저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H0라는 것이 다시요.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코자리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시 씁시다. 코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코즈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코잘이라면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보면 n이 0보다 적을 때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없을 걸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 얼마란 얘기입니까? 0. 마이너스 2 얼마란 얘기죠? 0.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다 0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와닿아야 좋겠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아까 H1은 뭐였었죠? H0은 현재 입력에 영향을 미치고 H1은요?
과거의 입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이건 뭐예요? 미래 1시간 후에 입력에, 요건 2시간 후에 입력에 이거죠. 그러면 출력이라는 것이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데 1시간 기다렸다 출력을 내고 2시간 기다렸다 출력을 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난코절이라고 그런다고요. 코절이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입력에서 결정되는 거를 코절 시스템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임펄스 리스폰스 중에 H-1이라는 값이 있다, H-2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값에 의해서도 출력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우리는 안 다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코잘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이라는 값을 갖는데 어떨 때냐면 저기 보다시피 모든 n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H0라는 건 현재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임펄스 리스폰스 값, H1은 1시간 전에 입력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임펄스 리스폰스 값, 이렇게 이해하면 요게 와닿는단 말입니다. H-1은 1시간 후에 입력에, H-2는 2시간 후에 입력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다. 그래서 LTI 시스템은 저럴 때 이제 코절이다. 그렇다면 코절이라고 그런다면 컨볼루션 썸은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컨볼루션 썸을 정리를 하자면 요렇게 된다면 요거부터 보죠. 요거는 어떻게 갈 거겠습니까? K로 표현했기 때문에 K가 어디서부터 가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뭐 무한대까지 가든지 뭐건 상관이 없죠. H of K에 X of N-K 이렇게 가면 될 테고, 이쪽은요?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K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그러면 X of K에 H of N-K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N까지란 얘기는 xn, xn-1, xn-2, 그럼 뭐예요? 현재 입력과 과거의 입력들에 의해서만 현재 출력이 결정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써놓고도 그것을 읽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읽어야 제대로 썼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수식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K가 0보다 작은 데는 요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건 쉬운데, 요거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요거 읽을 때도 요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이렇다는 얘기는 n에서부터 n-1, n-2라는 얘기니까 현재 입력과 과거의 입력들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된다는 식이구나 해서 이게 코절 시스템을 설명하는 임펄스를 이용한 컨볼루션 썸이구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컨볼루션 썸 오브 코절 LTI 시스템은 저렇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보 스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할 때는 absolutely summable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absolute 값을 다 더해서 sum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아까 썼던 이런 것들이요. h of n이 3의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2의 3분의 1의 n승 이게 그 IIR이더라도, 이렇게 긴 IIR이더라도 요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absolutely sum, n으로 그냥 쓰면 absolutely summable 된단 말이에요. 이게 absolutely summable. 왜냐하면 이 값이
각각의 근의 크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보 스테이블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좀 더 간단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보 스테이블한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는 바운디드 아웃풋이면 우리는 그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정의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absolutely 썸업을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어떤 걸 쓴 거냐면 저걸 쓴 거죠. summation h of k, h of n에 모든 n에 대해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absolutely 썸업을 하면 된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캐릭터리스틱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알파로 표현을 했잖아요. 알파로 표현한 것의 근이 이것들 이게 K 뭐라고 그럴까요? K라고 하고 for all K에 대해서 이게 1보다 적으면 결국 이제 absolute sum업을 하다라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시스템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졌든지 아니면 임펄스 리스폰스로 주어졌든지 간에 요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요걸로 보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디퍼런스 이퀘이션 같은 것에 근을 구하면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로 주어졌을 때 이게 코자리인지 난 코자리인지 아니면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 세 가지 예만 들어봅니다. 그러면 0.5의 n승 un 그러면 이건 코자리죠. 왜 코자리? 뭐 때문에 코자리죠? 뭐 때문에 코자리? 뭐 보고? 아니지. 코자리라는 건 뭐가 코자리냐면 과거의 영향을 미치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필터 값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코자리란 말은 요거의 un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h-1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다시 h-1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 h-1은요? 0. 그렇다는 얘기라니까. un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코잘 이건 아니잖아. un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거 코잘이에요? 안 코잘이에요? 이거 코잘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un이 있지만 여기 un-1이 아니라 u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u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좀 이제 그냥 그 재치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델타 가령 예를 들어서 델타 n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지? n이 0일 때 1 값을 갖는 신호. 그러면 델타 n-1은요. n이 1일 때죠.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걸 0이라고 봤듯이 요걸 0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 1이라는 값.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기 나와 있듯이 u의 n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라는 값. 그러면 u의 저기 나온 대로 n 플러스 1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는 값. 그럼 문제 값이 있는 거예요. 언제도 값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도 값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의미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도 값을 가지니까 그거는 난코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잘, 이거 난코잘, 이거 난코잘. 그 코잘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제 표현된 식을 통해서는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유닛 스텝 펑션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 거는요, 요건 세 번째 조건이죠. 근이 0.5니까 크기가 1보다 작아야. 그래서 스테이블. 이거는요, 이건 그 앞에 붙은 게 n이, 이건 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네. 그러니까 언스테이블이죠. 이거는요, 이거는 2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1이니까 요것도 1보다 작고 요것도 1보다 작아요. 그럼 저것도 스테이블이죠. 비록 난코잘이지만. 난코잘이란 말은 뭐라고요? 현재와 과거의 입력만이 아니라 미래의 입력조차도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을 난코잘이라는데, 저건 난코잘 시스템이다, 이렇게 됐지요. 자,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인덱스의 합을 이용한 이런 판별에 관해서 좀 잘 정리해 주도록 하고, 요거 여기 홀드 앤 애드 메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홀드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한쪽은 이제 홀드가 된 셈이고, 애드 하는 거는 인덱스 합이 같은 거를 더해주면서 그래서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것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FIR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이제 정확히 이해했을 거예요. finite duration 동안에만 impulse response 값이 있다. 그때 컨볼루션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finite duration이기 때문에 m개의 길을 갖고 있는 impulse response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된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입출력 관계의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제 그림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만 우선 이렇게 나타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non-recursive죠. 출력을 쓰지 않고 그냥 입력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거 볼 때 이게 무슨 값이 오든지 간에 n의 앞에 붙은 것은 현재의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impulse response 계수값. 요거는 H1, 요거는 H2, 그렇게 읽으면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긴 그걸 설명한 거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IR 시스템은 저것처럼 이제 요거하고 요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은데, 요게는 메모리를 썼어요. 메모리를 썼다는 얘기는 저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출력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FIR은 그런 게 없죠. FIR은 물론 FIR도 저거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non-recursive 시스템이지만 리커시블리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그 impulse response를 뭐 그냥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냥 입력 들어오는 대로 곱하기, 여기 쓰긴 썼네, 메모리를 쓰긴 썼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력 신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FIR 시스템 구현하는 어떤 일종의 방법이겠고, 그리고 IIR 시스템은 이것처럼 유한한 시간 내에 임펄스 응답이 0이 되지 않아서 결국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저렇게 썸을 해주는 경우일 테고, 그래서 IIR 시스템은 컨볼루션 앞에처럼 컨볼루션 썸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 식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 계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과거의 출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리커시블리 구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1차 차분 방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임펄스 리스폰스의 필터 계수값이 이렇게 무한대
인 것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썸으로는 구현할 수 없지만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해서 피드백을 이용해서 과거의 출력을 이용해서 출력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실험 방법인 셈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이라면 저런 형태로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다. 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새롭게 배운 건 폴드 앤 애드 메소드를 통해서 인덱스를 이용한 컨볼루션 썸을 구하는 방법들 그런 것을 공부했으니까 잘 그 복습해서 우리 시험 볼 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합시다.